오피스텔을 볼 때 우리가 주택이냐 아니냐를 볼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질문 정말 많이 하는데요. 오피스텔, 네, 오피스텔. 오피스텔은 이제 우리 공부상 주택은 아니죠.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주택으로 될 수도 있고 주택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시기적으로 이 오피스텔을 언제 샀냐에 따라서도 주택으로 치는지 안 치는지 이제 갈림길에 좀 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2013년도, 2013년도에 매수한 오피스텔이고 말소가 2021년도 자동 말소가 됐어요. 근데 이 오피스텔을 볼 때 우리가 주택이냐 아니냐를 볼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우리 취득세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재산세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뭐 제출할 때 이거를 뭐 집으로 보느냐 아니냐도 있을 거고 또 청약할 때도 있어요. 이거 좀 나눠서 살펴보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. 일단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오피스텔 자체적으로는 고정입니다. 그래서 오피스텔은 이제 중과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미 이제 2013년도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취득세는 이제 끝났죠. 그렇다면은 이 오피스텔이 다른 내가 어떤 집을 살 때 내가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서 이 취득세의 중과 부분이 달라지는데 그때의 주택수 산정할 때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지금 현재는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. 취득세 할 때는. 그런데 그 시점이 2013년도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집이 아닙니다. 그래서 우리 710 대책 때 나왔던 거거든요. 그래서 2020년 8월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우리가 매수를 했다고 하면 취득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취득세 할 때는 오피스텔이 집에 안 들어간다.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집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. 재산세는 그 상가로 보는 경우 그리고 집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서 재산세가 조금 더 달라지는데 지금 말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상가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가로 나옵니다. 상가 쪽으로. 근데 상가가 주택보다는 재산세가 조금은 비싼데 우리가 이제 상가로 받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종부세 합산할 때 있잖아요. 종부세 합산할 때 재산세를 상가로 냈느냐 아니면 주택으로 냈느냐에 따라서 종부세가 합산되는지 합산되지 않는지가 결정이 됩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상가로 이제 입주택임대 사업자가 말소가 됐기 때문에 상가로 받으시는 게 좋고요. 그럴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됩니다. 네, 집이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.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실질과세입니다. 그래서 내가 이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가 이제 말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임차인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상가로 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임차인이 거기서 주거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양도소득세는 이건 주택에 포함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포함 안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우리 청약할 때 내가 무주택이냐 아니냐를 이제 말할 때도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이 안 된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가장 뭐 크게 생각하는 게 양도소득세 부분, 중과 부분, 그리고 이제 종부세,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. 요 재산세 부분 요런 거 참고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를 안 내셨으면은 종부세에 안 들어가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